자, 오늘은 사우디가 한국 정유회사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010년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었던 야마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가 30불 이상 될 경우 셰일 오일과 원자력을 비롯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경제성을 갖게 되고 결국 석유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석기 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우디는 줄곧 시장에서 최대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유가를 낮춰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 산유국의 등장과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억제하며 안정적으로 원유를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원유 가격 폭락을 거치면서입니다. 1983년을 기점으로 탐사와 시추 기술의 발달로 여러 국가에서 원유가 생산되면서 북해, 미주, 아프리카 등 비오펙이 오펙의 생산량을 넘어서게 되고 전반적인 공급도 수요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사우디는 국운을 걸고 기존 정책을 수정해서 1천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감산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가격 붕괴와 오펙 공식 가격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우디는 홀로 감산을 하며 다른 산유국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산유국도 사우디와 같은 현실 인식을 해서 감산에 동조를 해주길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사우디 혼자만의 메아리일 뿐 아무도 동참을 하지 않자 오펙 내 회원국에 회계 감사까지 벌였습니다. 그러자 현금이 아닌 공산품, 무기, 재화 등 현물로 거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우디는 85년 6월 오펙 회원국의 생산 쿼터 위반을 격렬히 비난하고 최후 통첩을 한 후 다 같이 한번 죽자라고 하며 같이 원유를 퍼제꼈습니다. 1985년 12월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최대 산유국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며 그해 12월 30일 마감 유가는 배럴당 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치킨 게임에서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사우디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석유 수입국들은 구매처와 선호 유종, 거래 방식 등을 확정해 놓은 상태였고 사우디가 물량을 증산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바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우디는 점유율의 중요성을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300만 배럴이던 생산량을 1000만 배럴로 생산한들 받아줄 시장이 없어 결국 기존 고객을 뺏어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뛰어난 마케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넷백 프라이스라는 방식으로 정유사가 원유 수송 중 발생하는 유가 하락에도 판매 마진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는 판매자 주도 가격을 포기해야만 했고 이런 파격적인 거래 조건에도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자국 복지에 쓰던 돈을 줄여 여러 해외 나라에 투자를 하고 안정적 수요처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는 미국 텍사스의 정유회사 지분 50%를 취득하고 세계 각 지역의 정유사와 한국의 S-오일에도 63.4%를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정유사의 지분을 투자해야 경쟁국의 원유가 아닌 자국의 원유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 경쟁 정유사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상 안드로메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